먼저 얼굴의 특징을 잘 관찰합니다. 너무 예쁘네요. 눈을 보다가 갑자기 눈부터 그렸네요. 다시. 얼굴의 눈, 코, 입 위치를 정하고 그림을 그리기 전에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자 얼굴이나 아이 얼굴을 그릴 때 여기 예쁜 여배우가 있죠? 제 기준이에요. 저는 이런 스타일 좋아해요. 날렵한 코, 귀여운 눈, 사랑스러운 입. 그런데 여기에 열심히 잘 그리려고 매력적인 애교살을 보이는 대로 칠해주고, 콧구멍은 많이 어두우니까 보이는 대로 어둡게 칠해주고, 팔자주름도 보이는 대로 칠해주고, 인중의 그림자도 보이는 색감대로 칠해준다면 어때요? 그러면 안 되겠죠? 또 빛이 오른쪽에서 오니까 얼굴의 어두운 부분을 너무 어둡게 칠해주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대충 전체적인 형태를 체크해 놓습니다. 그리고 전체 형태를 크게 보고 그립니다. 세부적인 게 많이 보인다고, 눈이 예쁘다고 눈부터 자세히 그리다가 전체적으로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색을 넣을 때도 묘사하면서도 그리는 중간에 전체적인 조화로움을 보면서 그려야 합니다. 기본 인물 스케치의 방식을 앞에서 잠깐 설명했어요. 먼저 눈, 코, 입 위치를 정하고 전체적인 형태를 체크해 놓고 그 형태를 이어나가면서 전체적인 형태를 그려줍니다. 형태를 잡는 첫 단계에서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어색한 형태가 있는지 잘 살펴보고 이 단계에서 수정하는 게 좋아요. 물론 중간에 형태가 어긋나는 경우 그때 고쳐도 되지만 그러면 채색까지 지우게 되고 그러면 연필 자국이 남아서 얼굴이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 형태를 잡는 초기 단계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물론 많이 그리다 보면 자기만의 그리는 방식이 생길 수 있어요. 이 그림은 데생보다는 드로잉에 가깝기 때문에 데생처럼 크게 어두운 부분을 먼저 연필로 채색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눈, 코, 입부터 그려나갔어요. 왜냐하면 인물화를 그릴 때 특히 여성이나 어린아이의 얼굴은 명암이나 주름을 많이 표현하면 나이 들어 보이기 때문에 눈, 코, 입 위주로 그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입시미술의 인체 데생은 이렇게 저처럼 그리면 점수가 좋게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성실해 보이지 않을 거니까요. 이건 단지 취미 미술을 위한 즐기면서 그리는 드로잉입니다. 드로잉보다는 스케치에 가까울 수 있을 것 같네요. 참 아이러니한 게 미대를 졸업한 사람들 중에도 인체를 빨리 못 그리는 사람이 사실 많아요. 이건 따로 자기 혼자 많이 연습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일러스트 공부를 나중에 따로 했기 때문에 그때 지하철이나 버스, 사람이 많은 곳에서 빠른 스케치들을 했어요.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특히 지하철을 타고 의자에 앉게 되면 본의 아니게 앞에 사람을 대면하게 되잖아요. 앞에 사람이 책을 읽거나 핸드폰을 하거나 졸고 있다면 그게 저에게 드로잉을 할 좋은 기회였죠. 사람의 이목구비가 얼마나 다양한지 그때 많이 알게 됐어요. 예를 들면 인중의 길이와 인중과 연결된 코와 입과 볼의 모양조차도 얼마나 다양하던지 참 재밌고 가치 있는 시간이었죠. 작업실에서 잡지나 영화에 배우들 얼굴을 묘사해도 되지만 이렇게 직접 지하철에서 다양한 사람을 보고 그릴 때 그 리얼한 형태는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는 거죠. 물론 옆 사람이 볼까봐 많이 신경 쓰이긴 하죠. 하지만 그 쑥스러움을 극복할 수 있다면 비싼 미술대학 등록금만큼의 값진 시간이 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나 만화가가 정말 잘 그리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드로잉과 스케치 시간을 지나간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림을 전체적으로 완성해 나가는 스타일이에요. 어디 한 곳이 튀지 않게 전체적으로 잘 어울리게, 그러면서 형태감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해요. 인물하는 이목구비의 아주 작은 기울기나 길이만 달라져도 다른 사람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물화가 미술에서 가장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어두운 곳을 계속 어둡게 칠해줍니다. 하지만 여배우 얼굴은 조심해주세요. 얼룩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요. 어두운 곳을 어둡게 해주면 밝은 곳이 더 밝게 보이고 완성도가 높아 보입니다.